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리는 킴스TV 왓더 뉴스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백신 1단계 막바지 접종이 한창인데요. 아직까지 백신 거부율이 40%가 넘습니다. 심지어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한 의료진과 구급대원 중에서도 백신을 거부하거나 나중에 맞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워낙 단기간에 개발된 백신에 대한 불신, 그리고 미국보다 먼저 백신을 접종한 유럽에서 보고된 부작용 사례, 거기에 가짜 뉴스까지 뒤섞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진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해 보이는 백신을 맞고 만약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왓더 뉴스, 오늘은 백신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백신에 관한 부작용, 어느 누구도 성의 있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 책임에 대해 답을 해야 하는 연방정부는 오히려 부작용에 대한 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원래 백신 부작용에 대한 배상 청구는 국가 백신 보상 프로그램 VICP에 의해 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데요. 1988년 이전까지는 연방정부가 매년 1억 1천만 달러를 적립해 기금을 마련했는데 1989년 이후에는 백신을 하나 구입할 때마다 0.75달러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보상 청구가 가능한 백신은 DTP, MMR, 인간유두종 HPV, 소아마비, 홍역, A형과 B형 간염, 폐렴, 파상풍, 심지어 매년 접종하는 독감 백신 등 모두 16가지이고 일반적인 백신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래 백신 불신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흑인을 상대로 한 생체 실험성 백신 접종 사건도 있었고 대규모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 사고도 많았죠. 일부 언론에서는 전설적인 락앤롤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공개적으로 소아마비 백신 접종 행사를 하면서 백신 불신이 가라앉았다고 잘못 알려져 있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바로 이 VICP가 있었기 때문에 백신이 대중화됐던 거죠. 미국인들은 보험이 뒤따르지 않는 모험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 보험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VICP를 감독하는 관청인 건강자원 및 서비스국 HRSA는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곳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메릴랜드 락빌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이 이루어진 케이스는 모두 5천 건 이상으로 케이스의 70%는 연방보건부와의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30%는 연방법원 소송까지 진행됐죠. 애초 보상 청구에서 보상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게는 3년까지 걸리는 것이 흠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까지 별도로 보상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었죠. 평균 보상 액수는 82만 4,463달러, 한국 돈으로는 10억 원이 좀 넘습니다. 평균 액수이기 때문에 사망사고의 경우 이보다 몇십 배나 높습니다. 또 50년 이상의 누적치이기 때문에 최근의 보상 액수는 평균보다 훨씬 높죠. VICP는 연방법원 소송 제기 권리를 보장하는 등 되도록 백신 피해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편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고 설령 소송이 기각되더라도 법원이 국가로 하여금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백신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부작용 심의 요건을 매우 느슨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백신 거부 정서를 줄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이유로 감염병 비상사태일 때는 VICP가 아닌 대체 보상 프로그램 CICP를 적용하도록 행정 절차법을 개정했어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개발 정책을 유일하게 칭찬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백신 개발을 독려하고 광범위하게 접종 대상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법률을 바꾼 것이죠. CICP는 보상 청구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고 변호사 비용 변제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연방보건부만을 상대로 의료적 부작용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도 가중됐어요.
배상 판결 주체가 법원이 아니라 연방보건부라는 점에서 객관성을 이미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CICP에 따른 배상 청구가 실패할 경우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진 거죠. 더군다나 연방정부는 가장 흔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 청구 기회도 봉쇄해버렸어요. 지난 1월 19일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날 알렉스 아자르 전 연방보건부 장관은 VICP 청구 대상 부작용 중에서 백신 접종 어깨 관련 부상증을 삭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아자르 전 장관은 VICP 소송 적체를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혀 더욱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어깨 관련 부상증은 주사약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주입돼 생기는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부작용인데요. VICP 청구 건수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백신을 맞고 나서 팔이 뻐근하고 어깨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 부작용이었던 거네요. CICP도 VICP의 하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으로 인해 생기는 이런 증상은 배상 방법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연방정부가 VICP를 만든 이유는 근본적으로 백신 회사에게 면책권을 주려는 것이었지만 백신 회사의 명백한 실수로 부상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어요.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백신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 코로나 백신은 제조사가 완벽하게 면책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백신의 신속한 보급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백신 제조사의 요구대로 공공비상대응 법률에 의해 2024년까지 백신 부작용 소송 면책권을 얻어냈어요. 연방정부는 부작용 소송을 허용할 경우 제조사의 백신 공급 가격이 치솟아 결국 모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밝혔고 백신 회사는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꼴인 거죠. 보통 인류 문명을 1만 년 역사로 부르는데요. 이 역사시대 이후 가장 성공한 장사꾼은 아마도 백신 회사일 겁니다. 유사일에 단기간에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그것도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국가가 엄호하고 소비자 소송 권리까지 박탈해가면서 물건을 팔았던 회사는 백신 회사가 유일합니다. 만약 연방정부가 여러 형태의 보험을 국민들에게 허용했더라면 백신 접종 비율을 더 높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하루빨리 코로나 시대를 종식시키는 방법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불안하긴 해도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게임을 하는 것보다 백신 접종이 더 나을 듯합니다. 이곳 워싱턴 지역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도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버지니아 환자는 여행 전력도 전혀 없었다고 해요. 커뮤니티 내에서 감염된 거죠. 변종 바이러스가 이미 폭넓게 확산돼 있다는 뜻입니다. 왓더 뉴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